5장 시간 배분. 돈보다도 시간을 더 아껴야 한다. 미루는 버릇은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날려버린다. 성공한 사람 중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망설이거나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미루는 습관을 갖지 않았다면 당신은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만약 당신이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완벽한 상태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은 현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맞대응할 상상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성취되기 때문이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매 순간마다 시간은 당신과 경주를 펼치는 셈이다. 미루는 것은 패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시간 중 단 1초라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시간과의 경주에서 이기려면 내가 시간을 컨트롤하고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시간은 곧 기회다. 그것을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 시간은 패배와 낙담의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이기도 하다. 시간은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모든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전환시켜준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일단 결심을 하면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삶은 커다란 장기판과 같다. 당신이 싸우는 상대는 시간이다. 멈칫거리거나 행동하지 않고 망설인다면 당신은 이 게임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루에 허비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본다면 깜짝 놀랄 것이다. 돈은 아끼면서 왜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는지 모르겠다. 시간과 인간관계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자산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간과 인간관계라는 두 가지 자산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동하는 사람이 그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성취하겠다고 결심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의 불확실성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살 수도 없고 원한다고 해서 더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이 부주의하게 흘려보내고 낭비하는 것이 바로 시간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여 헛되고 무의미하게 보내기도 한다. 확실한 삶이 보장되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최근 엘머 게이츠 박사는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잠자는 동안에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잠들기 직전에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이 방법은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잠자는 동안에 잠재의식이 활동하면서 그가 직면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이츠 박사는 잠재의식에게 명령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종종 일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이 방법을 적용하여 그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 시간을 아끼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유 시간의 활용이다. 여유 시간이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 외에 오락, 취미, 준비하기, 계획 세우기 등과 같은 다른 흥미거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장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여유 시간에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이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동안에 내면의 신비한 힘과 공감하고 교류하는 습관이 키워지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여유 시간이 자기 개발 시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자유 시간 동안 공부를 함으로써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돈을 받고 일하는 업무 시간 외에도 열심히 일을 했다. 여유 시간에도 일을 함으로써 그 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게 노력했고 자기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능력을 키웠다. 이 생각을 실천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도 성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도 여유 시간을 잘 활용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시간을 그냥저냥 보내는 습관은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지만 대부분 그 습관에 쉽게 빠져든다. 그러나 여유 시간을 그냥저냥 보내면 비싼 대가를 치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비극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적합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유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비극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그가 가진 시간 중에 일정 부분을 쪼개야 한다면 여유 시간이 아니라 수면 시간을 쪼개는 것이 더 현명하다. 모순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유 시간이 가장 바쁜 시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그냥저냥 보내는 사람은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인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시간이 무한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을 제대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다. 다시 말해 어떤 주제에 대해 확실하게 집중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시간 낭비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 중의 한 가지다. 오헨리는 횡령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간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 감옥에 있는 동안의 시간을 잘 활용하면 이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어 자신을 승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 마음을 다잡고 감옥에 있는 시간을 활용해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쓴 단편소설은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문학사에 길이 남도록 만들었다. 하룻밤 동안 쓴 소설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헨리다. 시간은 오헨리를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문학가로 변신하게 만들어 주었다. 언젠가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하루 동안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나에게 모두 알려주면 당신이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시간을 낭비하면 삶은 필연적으로 실패로 귀결된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주어진 시간 전체를 명확한 목표에 맞추도록 엄격하게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 직장인 노동자들이 업무 시간에 허비하는 시간을 모두 합하면 미국 산업을 2배로 성장시킬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노동자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방법은 너무 다양해서 전체 리스트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여기에 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다. 우선 그들 자신이나 서로에게 또 고용주에게 잘못된 마음 자세를 가짐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한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 자세의 대부분은 공짜로 뭔가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더 많은 임금이나 더 적은 일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이면서 더 나은 직장을, 또는 더 나은 일자리에 따라오는 높은 직급을 원하는 것 등이다.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 자세로 인해 성의 없이 일을 수행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한다. 부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한다. 보수를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기는커녕 보수를 받은 것만큼 제대로 일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을 낭비한다. 그들은 하찮은 질투심 때문에 내부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시간을 낭비한다. 임금을 받고 일한다면 일하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멍하니 있는 시간을 없애야 한다.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며 일의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보수를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일에 투여한 시간의 양이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서비스의 가치는 행한 일의 양과 질에 더하여 일하는 동안의 마음 자세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또한 일의 양과 질, 그리고 마음 자세를 잘 통제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자신의 임금과 일자리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돈, 행복, 조화 등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간 배분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돈이다라는 격언을 잘 알고 있다. 내 연구 결과는 이 격언이 사실임을 보여주었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스스로 성공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잘 활용하면 누구보다 먼저 원하는 바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